1979년 11월 26살 장수 씨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어. 너 보통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막 가르마 걱정할 때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오, 효자네.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아들로 보일 수 있어. 사실 이날 장수 씨는 회사 면접이 있는 날이야. 아, 더 문제지. 그렇지. 가르마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한 가르마지. 장수 씨는 합격했을까? 아마 합격하지 않았을까? 합격했으면 좋겠지. 합격했어! 예. 그럼 이 회사는 뭘 하는 데일까? 바로 이런 걸 만드는 회사야. 이런 거. 속옷이나 잠옷, 블라우스나 양복, 안감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인견사라는 실을 만드는 곳이야. 실을 만드는 곳. 장수 씨는 이 인견사를 뽑아내는 핵심 부서 방사과에 배정이 됐어.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흘러 1989년 10월. 장수 씨가 입사한 지 벌써 10년째. 10년이 됐네. 어느 날 장수 씨는 같은 팀 동료 집으로 향했어. 동료의 딸내미 100일 잔치가 있었어. 야, 이 잔치라는 건 또 우리가 못 참잖아. 그렇지. 좋아하는 고기랑 떡이랑 마주 한가득이야. 자, 와,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 젓가락을 딱 집어서 인절미를 딱 집어드는데 응? 김치 그릇에 툭 떨어져.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이번에는 빈대떡을 집는데 계속 미끄러져.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그날 장수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 다음 날 아침. 이거 뭐야? 내 팔! 내 팔 어디 갔어? 팔이 없다고? 팔이 없다고? 손이 없는 거예요. 글쎄 일단 눈을 딱 떴는데 내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이 있어야지 되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팔을 찾다가 보니까 팔이 없으니까 여보 여보 불렀어요. 내 팔이 없어졌어. 이 사람아 팔 좀 찾아봐. 그러니까. 팔 여보 거기 있잖아. 팔 거기 있잖아. 이렇게 보니까 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이렇게 집었는데 내 손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이번엔 다리에 힘이 안 들어. 어머, 안간힘을 쓰고 탁 일어나는 순간 여보! 그 자리에 쿵 쓰러졌어. 몸에 이상이 확실히 생겼네. 곧장 아내의 부축을 받아 병원을 갔어. 의사가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해. 이 김장수 씨의 병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병명이 나오지 않는 병이라고. 진짜 뭐 병이라고 나타나질 않고 주사만 주고 그냥 약만 이렇게 주면은 그래 그 약을 먹고 나면은 좀 낫겠지 이제 그랬지요. 그 즈음 서울 사당동. 여기엔 좀 이상한 병원이 하나 있어. 병원 이름은 사당의원.
일단 이 병원이 엄청 작고 엄청 허름해. 동네 의원. 동네 의원. 이 병원에선 맨날 이런 소리가 들려. 선생님, 아무래도 감기 같아요. 아, 선생님. 출산이 내일 모레인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모든 과가 다 있구나. 종합병원이야.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까지 다 하는 병원이야. 그 작은 병원 안에. 그렇지, 그 작은 병원에서. 근데 의사는 딱 한 사람. 한 명. 32살 가정의학 전문의 김로코. 로코. 그러던 어느 날 사당 의원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어. 네, 어디서 오셨나요? 예, 저 남양주에서 왔습니다. 김장수. 맞았어. 바로 장수 씨네 회사 직원들이야. 근데 김 원장은 이 사람들을 본 순간 깜짝 놀라. 중풍 환자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정 표현이 안 되고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룩시룩 웃거나 아니면 눈물이 주르르 나오면서 울거나 손은 이렇게 팔다리 마비되어 있는 상태죠. 얼굴도 약간 마비된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로 설명이 안 되는구나. 이게 참 이상하다.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웬만하면 안 비우는 이 사당 의원을 뛰쳐나가. 도착한 곳은 서울대 의대 도서관. 자료부터 찾자. 그렇지. 바로 그때 이거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찾았어. 남양주에서 온 그 환자들과 비슷한 증상을 찾아낸 거야. CS2 중독? CS2는 바로 이황화탄소야. 황산, 이황화탄소는 원목, 즉 나무를 녹이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이야. 장수 씨네 회사 뭘 만든다고 했지? 실. 인견사. 영어로는 레이온이라고 해. 이 인견사를 만들려면 천연 펄프에 이황화탄소로 화학작용을 가해서 실을 뽑아내야 돼. 그만큼 이황화탄소는 독성이 강해. 이황화탄소는 급성 중독과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단기간에 고농도에 폭로되어 발생하는 급성 중독의 경우 즉시 혼수 상태로 빠져 사망하기도 한다. 되게 심한 흥분성, 분노, 자살 경향 등의 정신과적 증상과 중추신경계 장애, 말초신경계 장애 등의 만성 중독증도 보고되고 있다. 이 사람들 모두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뭘까? 같은 회사에 근무했구나. 모든 건 이곳에서 시작됐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견사 제조회사 원진 레이온. 이 회사는 이황화탄소의 위험성에 대해 어떤 교육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몸이 안 좋다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술 마시고 담배 많이 피니까 체력이 그 모양이지. 직원들 탓으로 그냥 넘겨버렸구나. 근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 말을 믿었대.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그래도 천직으로 알고서는 그 원진을 천직으로 알고 근무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왜 아픈지 아무도 몰랐어. 그때 운명처럼 누가 나타났다? 사당 의원 김로코 원장.
그렇지. 예. 자, 여러분들의 병명은 이황화탄소 중독입니다. 이걸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달려갔어. 회사로. 회사.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한참 벌인 끝에 우르르 사장실로 올라갔어. 사장실 문을 쾅 여는데 아무도 없어. 뭐지? 그런데 이 텅 빈 사장실에서 뜻밖의 문서가 발견이 됐어. 250만 시간? 무죄해? 무죄해? 이렇게 해를 많이 끼친 회사가 이런 인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사장실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문서가 있어. 34명의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을 산재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했다. 돈으로 해결했구나. 회사에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이 돈 지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택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34명이나 처리한 거야. 치졸하다, 진짜. 그럼 꿈의 직장이라 불리던 원진 레이온의 시작은 어땠을까?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야. 자, 원진레이온 공장이 세워지기 몇 년 전인 1962년. 당시 우리나라의 목표는 단 하나야. 바로 경제 성장이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조용히 일본에 보냈어. 식민지배 배상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한국의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만나서 협상을 한 거야. 그때 얘기된 보상금이 얼마냐? 무상 보상액 3억 달러에 경제 차관 2억 달러. 그렇게 사과 한마디 없이 협상 완료. 근데 그 협상 이후 일본에서 연락이 와. 우리가 주는 배상금에 이 기계값도 포함되어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들이 가진 중고 레이온 제조 기계를 한국에 넘기겠대. 돈을 주면서 독을 줬네, 독도 줬네. 그러면 그 값이 얼마였냐? 36억엔. 지금으로 따지면 900억. 이런 말도 안 돼. 이미 일본에선 1930년대부터 이 기계가 큰 사회 문제였어. 그럼 일본 입장에서 이 기계는 어땠겠어? 골칫덩어리지. 아주 쓸모없는 골칫덩이야. 이걸 한국으로 쉽게 처리했으니 얼마나 편해. 일본 입장에서 남는 장사한 거지. 와, 이게 정말 파도 끝이 없구나. 그 이후로 20년이 넘게 죄 없는 우리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거야. 그들은 1988년이 되어서야 힘을 합쳐 외치기 시작했어. 근데 회사와 노동부는 계속 시간을 끌어.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 이걸 이용합시다.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어. 올림픽 성화가 원진 레이온 근처를 지난다는 정보를 어머! 입수한 거야. 와. 이 일을 전 세계에 알린다? 그렇지.
개막식을 불과 3일 남기고 회사와 협상 자리가 마련됐어. 1988년 겨울 6명의 의사가 한자리에 모였어. 회사 측을 대표하는 3명은 국내 유명 대학의 의대 교수님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3명은 동네 가정의학과 의사들. 회사 쪽 의사가 지나가듯 한마디에 아니 그 환자들이 단백뇨가 많기는 하네. 단백뇨. 딱 그걸 캐치해서 그치. 이거다 싶지 않았을까? 김 원장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 조직 검사 진행했어. 오. 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 다 단백뇨. 신장 사구체 혈관에 기저막 비후가 발견된. 이황화탄소 중독의 근거를 찾은 거지. 이거는 뭐 정말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다. 의사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눈앞의 결과를 받아들였어. 드디어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받게 된 거야. 와. 판정 받고 그래도 아주 애들하고 그래도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래도 참 나한테 고맙다. 어?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진짜? 그 이후 원진은 1993년 문을 닫았어. 근데 그거 알아? 폐업 후 그 레이온 제조 기계, 그 기계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중국으로 수출됐어. 일본이 우리한테 한 짓 똑같이 한 거 아니야? 그때? 왜 그러는 거야? 원진 노동자들이 중국 대사관에 쫓아가서 실상을 알렸어. 알렸는데도.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그 기계들 가져갔어. 중국 노동자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할 거 아니야. 반복일 거 아니야. 원진 레이온 사태가 최악의 직업병 참사라고 불리는 이유야. 원진 레이온이 있던 자리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 부지를 팔고 일부는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으로 돌아왔어. 그 보상금으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뭘 했을까?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하지 않았을까, 다른 곳으로? 다 같이 가장 먼저 뭘 했냐? 병원을 세웠어. 진짜 예상치 못했던. 그치.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잖아. 이들 편에 서줄 병원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만들었대. 병원의 이름은 원진 녹색병원. 초대 병원장이 누구였을까? 우리의 로코 선생님? 맞아. 김로코 원장.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김로코 원장님과 원진 노동자들은 그날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대. 서로를 위했던 마음을 아직 기억하고 계신 거야. 김록권 원장 선생님 하면 뭐 우리 주치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주치의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느꼈죠. 예. 제가 뭐 약간의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앞장서서 투쟁하고 그 심한 직업병 증상을 알아가면서 본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까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놀라울 만큼 괴력을 많이 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빨리 뉴스 좀 틀어봐요. 그 비행기야? 추락이 확인된 순간이야. 종이 조각처럼 정말 곳곳이 찢어졌네. 비행기 동체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 유돌이 아니면 누가요? 지금부터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필사의 필사의 인간 구조 작업이 펼쳐질 거야.